저는 A안보다는 B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메뉴는 돈가스? 귀찮은데 그냥 배달시켜 먹죠. 배달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우리의 배달 라이더분들 덕분이겠죠. 그런데 최근 한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이 단체로 시위를 벌이면서 배달업계가 떠들썩했는데요. 현재는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배달원들이 배달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으로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과거의 배달원들 또한 그 당시에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끼의 배달을 위해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면 당신은 앞으로 집에서 마라탕을 시켜 먹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는 배달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야 당연히 존나 걸어다녀야죠.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무려 최초의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남성에 살던 오주라는 사람이 고위직으로 임명이 됐다고 해요. 오주는 그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려고 동네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았는데, 손님들은 급하게 열린 잔치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의문이 들었대요. 그러자 오주는 코웃음을 치며 누군가에게 주문을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무려 500인분의 음식이 배달되었다고 하죠. 마땅한 장비도 없던 그 시절에 무려 500인분이라니 아마 배달원 중 몇 명은 개거품 물며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배달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는데요. 일본어로 배달을 뜻하는 대마에 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 당시 가장 핫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바였는데요. 하지만 유곽에서 일하는 유녀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하인에게 소바를 사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처음 배달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점차 주변 음식점들도 이러한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죠. 일반 서민들은 주로 음식이나 식재료를 팔던 행상에게 주문을 했는데, 이들은 어깨에 천평봉이라는 도구를 메고 다녔다고 해요. 하루 종일 어깨에 음식을 메고 다니려면 삼각근이 남달랐을 텐데 실수로 부딪혀서 어깨 날아가기 싫으면 알아서 잘 피해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배달이 발전하였고 당시 배달원들은 어떤 고충을 갖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선비들은 술을 코빛 떨어지게 먹고 나면 새벽에 항상 효종갱이라는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해요. 여기서 효종갱은 경기도 광주에서 엄청 유명했던 해장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도 광주에서 저녁에 출발해 새벽에 한양에서 받을 수 있는 조선판 로켓 배송이었다는 거죠. 우와, 그 당시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배달했대? 그야 당연히 발바닥에 땀나도록 졸라 걸어야죠. 가는 도중에 도적대를 만나서 짐을 다 뺏기거나 호랑이한테 산채로 잡아먹히는 대참사만 일어나지 않으면 참 다행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온 거리를 또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시간이 지난 1900년대에도 배달원들의 고충은 여전했는데요. 당시 인기 있던 음식 전문점 명월관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배달하는 전국 출장 뷔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요. 이를 위해 배달원들이 1시간에 달리는 거리는 약 8km, 하루 밤낮을 달린다면 약 196km. 지금으로 치면 한 번 배달할 때마다 강남에서 명동까지 하루 총 이동 거리는 서울에서 전주까지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코스였죠. 어깨에 음식을 짊어매고 마라톤 풀코스 5번을 왕복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더 편하시겠네요. 1930년대 들면서 경성 주변으로 냉면과 설렁탕을 파는 음식점이 엄청 생겨났는데요. 당시 규모가 큰 음식점은 배달원만 무려 15명. 이때의 배달원들을 중머리라고 불렀는데 배달하는 모습이 거의 서커스였어요. 보통 10그릇 정도를 한 번에 배달했는데 베테랑 중머리는 무려 81그릇을 배달했다고 하죠. 엎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사장님한테 두들겨 맞았겠죠. 이후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195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 음식 짜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배달 수단 또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변화하면서 빨리빨리 민족에게 최적화된 배달 서비스가 정착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마트폰의 보급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앱이 활성화되었고, 지금의 배달 문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은 입주민의 갑질부터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까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거리가 얼마가 됐든 열심히 걸어다녀야 했던 뚜벅이와 수레를 끌며 음식을 배달하던 파트라슈, 고개를 선보이며 음식을 배달하던 중머리, 전화만 걸면 방금 출발했다는 중국집 배달원, 건담을 타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요크루트 아줌마까지 배달 문화는 더욱 간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 덕분에 나날이 발전해왔고, 배달원들 또한 그에 따라 저마다의 고충을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상 로봇 배달원, 해상 배달용 드론 등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배달원들의 고충이 아니라 배달 로봇 파손,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로봇 관리자들의 고충이 생겨날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배달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네, 엑스반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짜장면 한 그릇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군만두 서비스 되나요? 미친 거 아니야, 야? 뭐 이런 신종 빌런 새끼가 다 있어, 이씨. 끊어!